예, 안녕하십니까.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14주차 수업 회차로는 13주차라서 계속 13주차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핑, 자바스크립트의 스크레이핑을 주제로 14주차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과제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크롤링이 어떻게 보면 많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쓰여지는 곳은 많은데 전혀 관심이 없다라면 또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크롤링 자체가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꼭 쓸모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는 학습해 놓으면요 활용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좋은 학습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1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 이번 주차의 큰 제목은 자바스크립트 스크레이핑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스크레이핑 한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페이지 내에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크롤링을 할 때 피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피한다기보단 스크립트를 또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는 나누어서 봤을 때, 목차로 봤을 때 들어가기 하고, 두 번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AJAX와 DHTML, 그리고 셀레니움, 그리고 리다이렉트 프로세싱,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커멘트 순서로 나갈 텐데, 일단 1교시는 이런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환경에 대한 상식 차원에 관련된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쭉 빠르게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스킵을 하셔도 무방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단지 이제 요점은 스크레이핑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1교시에서 확인을 하고, 2교시에서는 그럼 그 자바스크립트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셀레니움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교시에 들어가면 일단 13주차 학습 내용 소개하고요. 이거 빼먹었네. 예.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스크립트, 즉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언어 부분으로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학습한다기보다는 훑어보는, 복습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소한 단어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의해서 스크립트가 정확히 해석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이게 서버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적은 수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가 존재하는데, 즉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크레이핑 환경에는 참 좋은 것이다. 왜냐, 이게 언어가 되게 많아 버리면은, 이런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의 종류가 많다면 그 언어마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들은 스크립트가 거의 다 쳐나갔고 자바스크립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레이핑 환경에서는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대응 언어가 적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가 있다. 스크립트의 예를 나타내는 게, 이제 교재에서도 말하는 게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하고 자바스크립트 두 가지인데, 액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여지지 않거나 게임 쪽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정보 수집에는 그닥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예, 뭐 당연히 아시죠? 스크립트, HTML 내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 스크립트가 하는 일은 사용자의 행동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추적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스크립트로 전송하는 것 기능도 존재합니다. 저하고 JSP 수업 하실 때 기억나실 거예요. 서밋 버튼이 아니고 그 OK로 처리해주고 클릭으로 처리한 다음에 스크립트에서 포스트 검사해가지고 그쵸 서밋으로 처리하는 형태. 폼의 데이터 전송에서도 스크립트를 활용을 한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도 스크립트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 환경이 되어 있고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자바스크립트를 살펴본다라면요, 뭐 연산자 또는 루프, 배열과 같은 문법적인 요소가 일부분 자바 또는 C++ 또는 C 언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해석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한 타입과 스크립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부 문법적 해석에 어려움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약한 타입이라는 것은요, 데이터 타입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보시면은 그 키워드, 베리어블에 해당되는 변수 선언 키워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타입을 뭉뚱그려서 관리를 하죠. 그렇죠. C에서처럼 뭐 인트라든지 스트링, 자바에서는 스트링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것들이 없이 var 하나로 베리어블이라는 약자로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타난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콘솔 창에다가 지금 피보나치 수열에 관련된 내용을 출력하는 간단한 예입니다. 이건 뭐 실행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양을 본 거죠. 펑션, 함수에는 뭐 반환 타입이나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죠? 뭐 스크립트로 얼럿 해가지고 얼럿을 띄울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를 또 변수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보나치라는 변수를 만들고 변수에다가 펑션을 대입했어요. 그래서 함수의 변수화가 가능하다. 함수를 마치 변수처럼 다루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이나 콜백 처리 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코드는 앞서 본 코드의 피보나치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함수로 이용을 하는데 그 함수를 다시 변수로 대입을 해서 즉 인스턴스화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수라기보다는 객체가 되겠죠. 객체화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예로 나타낸 코드입니다. 뭐 이것도 뭐 굳이 실행해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해줘요.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확장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jQuery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프론트단 쪽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jQuery 공부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필드에 나가서도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JSP에 관련된 개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jQuery 쪽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웹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jQuery를 좀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예. 그래서 jQuery의 뭐 임포트문을 통해 가지고 이 jQuery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스크립트 내에서.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예제죠. 예제 스크립트 소스 해가지고 보니까 끝에 jQuery min.js라는 부분으로 jQuery를 사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jQuery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된 다음에 동적으로 HTML 컨텐츠가 생성되기 때문에 jQuery를 쓸 때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이거 뭐 우리 지금 현재 크롤링하는 쪽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웹 페이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예, 대응 코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 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보시니까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전체 웹사이트의 50% 이상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아마 인터넷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동시에 가장 널리 쓰이는 사용자 추적 도구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된 얘기가 사용자 추적 도구, 그리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특수한 쿠키를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쿠키. 그래서 애널리틱스와 유사한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이트 스크레이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스크레이퍼가 다녀갔음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에 사용되는 쿠키를 비활성화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애널리틱스로 구성되어 있는 사이트인 경우 스크레이핑 할 때 뭐 흔적을 좀 지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처리가 좀 필요하다. 예.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기능 중에 구글 지도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구글 지도. 그렇죠. 구글 지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고, 이놈의 구글 지도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이트 또는 뭐 인베디드 쪽 관련된 형태로 인베드 되는 지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뭐 기타 등등의 지도 쪽을 활용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쉽게 지도를 인베드 할 수 있는 API로 제공되고 있고요. 위치 데이터 수집 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자, 이 구글 지도를 갑자기 스크립트 얘기하다가 말고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구글 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형태로 위도, 경도, 주소 값으로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지도에 마커를 찍는다든지 또는 뭐 핀을 찍는다든지 위치 표시할 때 여기 밑에 있는 간단한 뭐 문장을 나눴는데 구글 지도에 google.maps.latitude, longitude에 관련된 이 메소드에다가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을 수집을 해가지고 위치 값을 이렇게 쭉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 값이 자리하기에 해당 자료를 수집해서 리스트로 스크레이핑도 가능하다. 그렇죠? 사용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구글 지도로 표시해 놓고 구글 지도에서 서핑을 쭉 자신이 갈 위치를 미리 사전 답사 형태로 서핑을 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본다라면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에 관심이 많은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크레이핑이 가능하다. 그래서 구글 리버스 지오 코딩 API라는 게 또 있는데요. 좌표 쌍을 저장하고 분석하기에 알맞은 형태의 주소로 변환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리버스 지오 코딩, 이 부분 같은 경우 저도 사용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어쨌든 스크레이핑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도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도 스크레이핑이 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스크립트에 관련된 것들은 좀 살펴봤으니까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번엔 AJAX하고 DHTML 부분을 말을 할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와 연관된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죠. 스크립트로 어떤 데이터를 처리했을 때 그것을 스크레이핑하기 위해서 스크립트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동적으로 변화하는 페이지에 대한 처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주로 이제 웹서버하고 통신을 할 때 페이지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는요, HTTP 리퀘스트를 전송을 하겠죠. 그럼 브라우저가 그게 받을 것이고요.
그 받은 내용을 브라우저는 맞는 해석법을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AJAX를 통해서 페이지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로 폼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서버의 정보를 획득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AJAX를 이용하면요. AJAX도 많이 들어보셨죠? 와작스라고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AJAX는 언어가 아니고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의 집합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스크레이핑과 같은 특정 기술을 의미한다는 오타가 있네요. 예. 아이고. 잠시만요. 특정 기술을 의미한다. 예. 특정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언어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그런 집합들이 많죠. 기술적. 뭐 예를 들면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도 그게 언어가 아니죠. 언어는 자바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C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단지 코딩 방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기술의 집합으로 AJAX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얘는 비동기적인 자바스크립트와 XML의 약자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즉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앤 XML의 약자로 AJAX라고 얘기합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이 서버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저자가 달아놓은 말인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는 AJAX로 만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이 폼은 AJAX를 써서 웹서버와 통신한다 라는 말이 올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다, 언어가 아니다 라는 말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상식 차원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AJAX와 DHTML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엔 DHTML 부분을 볼게요. DHTML은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사용하는 기술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또 이제 언어도 아니죠. 기술의 묶음, 동적 HTML 기술의 묶음이라고 보신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의 스크립트가 페이지의 HTML 요소가 바뀜에 따라 그 스크립트가 바뀌는 HTML 또는 CSS를 말하게 된다. 즉 요소가 바뀌는 거죠. 동적으로. 예. 즉 커서의 이동 시 나타나는 버튼이라든지 클릭에 따라서 색상이 바뀐다든지 뭐 이것은 DHTML 기법을 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DHTML도 역시 스크래핑을 할 경우가 있을 텐데 DHTML이 적용된 사이트요. 그래서 DHTML 스크래핑 시에 만나는 문제점으로서는 스크래핑 결과가 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난 결과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URL 변경 없이 리다이렉트 되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이요. 이 부분들 리다이렉트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우리 이제 뒤에 3교시쯤에 다시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원인은 스크레이퍼가 자바스크립트가 수행하는 일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스크레이퍼는 자바스크립트가 처리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얘기고요. 그래서 정적인 HTML 파일이 자바스크립트의 동적으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스크레이핑한 것과 변화된 결과값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웹 브라우저에 보이는 것과 차이가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차이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DHTML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를 분석해서 컨텐츠를 직접 스크랩하는 것.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한 웹사이트를 스크랩하는 것. 그래서 브라우저에 보이는 그대로를 스크랩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문제점으로 화두로 던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이게는 페이지 내에 정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값을 뭐 에이작스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동적으로 바꿔버린다든지 화면을, 그럼 내가 원래 봐야 되는 화면과 스크랩하는 화면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DHTML도 관련 기술이죠.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동적으로 변화되는 페이지들에 대한 정보를 스크래핑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스크랩을 하던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스크랩 한다든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2교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제 던지는 거예요. 셀레니움이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일종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앞서 봤던 우리가 여지껏 공부했던 것들은 스크립트에 의해서 사용자 브라우저에 있는 정보가 변화가 일어나면 스크래핑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결과와 내가 얻어낸 결과와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문제 상황이 발생된다. 이 또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면요, 지하철 도착 알림 뭐 이런 앱들 많죠. 예전에는 그 지하철 공사에서 API를 제공을 해줘서 그 API를 사용을 했는데, 요즘 그 API에 이제 그러니까 보안적인 문제로 인해서 API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열차 시간표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웹사이트 내, 즉 지하철 관련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건 웹페이지에서는 알려주고 있거든요. 웹페이지에 알려주고 있는 도착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즉 이 말은 크롤링해서 그 정보를, 도착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앱을 만든다라면 후자가 좀 더 정확한 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후자의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페이지 내에 데이터 값들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근데 바뀐 정적인 페이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든지, 아니면은 스크립트의 변화를 분석해서 감지하든지 등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필요 없어, 자바스크립트 대응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내 앱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페이지를 쿼리를 날리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웹서버에게도 굉장한 부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웹서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러니까 스크립트 레이핑이 가능한 방법을 학습해 보자. 이제 그래서 1교시에는 이러한 문제점들, 현존하는 웹사이트들이 대부분 다 자바스크립트 또는 에이작스 등등을, jQuery 등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기초 상식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시고요. 2교시에 셀레니움으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마치겠습니다.